지난 10월 17일 제주도 무슬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을 체류 허가를 했습니다. 예. 사실입니까? 예, 난민 인정은 없었고요. 인도적 고려에 의한 체류 허가가 잠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난민으로 불인정된 거죠? 네. 그러면은 가짜 난민인데 왜 이 체류를 허락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임신 중이라거나 귀국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든가 하는 난민법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인정받지 인도적 체류가 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네, 법무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분들은 조기 귀국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1120명이 왔거든요. 네. 지금 시리아 정세가 안정이 돼서 시리아 정부에서도 이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 있는 1120명의 시리아 가짜 난민이 아니에요.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본국으로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법무부에 알아보니까요.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지금 그 불법 난민,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총리님. 예. 지금 그 2012년도에 164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건수가 2017년도 작년에 644명으로 무려 4배나 폭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제주도에 왜 유독 외국인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네, 그 무비자 제도의 폐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지난 달에 결산 때 제가 31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요 몇 달 사이에 3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 불법 체류자가 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9개월 만에 작년이 지금 25만 명에서 지금 9개월 만에 지금 무려 37%가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이 실시간적으로 그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1년에 2번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것을 홈페이지에다가 불법 체류자들을 나라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 일본은 그렇게 엄격하게 불법 체류자들을 갖다 관리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국가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요. 외국인 체류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조금 관대한 쪽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대체로 엄격해지고 있는 경향이다. 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나라 규모나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불법 체류 6만 9천 명, 7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34만 명이 훌쩍 넘었고요. 일본이 이렇게 엄격하게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는 이유는 일본의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와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법무부 장관님 나와 계시지만은 불법 체류자들 소재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총리께서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그렇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고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총리님? 뭐지요? 혹시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노고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유럽에서 지금 나오는 명칭입니다. 뭐냐면은 그 지역에는 가지 마라. 이게 이 난민들로 이어져 있는 특히 무슬림 난민들로 이어져 있는 그런 이 지역에 자국민들이 거기에 가면은 위험하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집배원도 거기 가기를 꺼려하는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무려 61곳이나 노고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노고존에는 경찰조차도 가기를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 영토가 좀 좁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국민 스스로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번에 왜 제주도의 그 난민 문제 때문에 좀 우려스러우니까 어떻게 한번 가보실 용이 있느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제주도를 그동안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주도 가면 거기도 들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소중한 건 없지 않습니까? 이 난민 문제가 또 다른 저는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어떤 혜택을 보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 구체적인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종 생활비,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이런 게 다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기초생활주급자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의원님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네. 좀 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 법무부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최근에도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시장에 단속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불법 체류자 문제는 법무부에서도 보다 엄정하게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불법 체류자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농번기나 이런 경우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난민 불법 체류자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방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처럼 또는 대만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향은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별로 공개함으로 해서 자칫 불필요한 어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서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 취업의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그런 불법 취업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상대적으로 발붙이기가 어렵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이 불법 체류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